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요새 매크로 쪽을 녹음을 자주 안 했는데 이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이거 나오는 바람에 어제 장이 진짜. 네, 안 좋았고 채권 시장도.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 부분이 생각보다 수출 많이 안 좋은 걸 좋았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있었는데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출이 퍼센트로 보면은 16.6%가 빠졌거든요. 사실 우리 하우스뷰가 이제 내수주 일변도에서 수출 대형주를 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게 저저번 주인데, 네. 이거 어제 두드려 맞으니까 어제 하여튼 전화도 오고 뭐 이거 하여튼 근데 고생했. 2분기에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됐던 바였기 때문에 그치. 안 좋은 건 뭐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좀 많이 급락했다라는 그러니까 점이었고. 이걸 보고서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정말 이게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 2차 봉쇄 올 거고 막 네. 그런 가능성까지 트럼프가 최근에 마스크를 다 있었다. 여기 물어봐야겠다. 무슨 댐이더라? 그 중국의 댐 있잖아요. 그 댐이 붕괴된단 말인데 진짜야? 에이 설마. 그렇지.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 붕괴까지 되지 않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제 2분기 GDP 내용 많이들 언급했겠죠. 우리도 한번 지켜봅시다. 근데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수출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요새 괴리가 뭐냐면 6월서부터 자동차 같은 데나 IT는 확실히 나아지거든. 네, 맞아요. 기업 단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통관 기준 그림도 넣어놨어요. 여기 3페이지에 그림이 넣어놓은 거가 이제 20일 수출입이랑 이제 한국 그 통관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국들 수출인데요. 완전 수동차. 네, 그러니까 근데 20일 수출 있잖아요. 7월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기준을 봤을 때 반도체는 그 증가율이 조금 완만했는데 무선통신 장비라든지 승용차 부분은 개선이 된 거는 맞아요. 원유 측면에서도 이제 수입 측면에서도 개선된 건 맞고요. 넣은 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0일 원유 수입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네네. 최근에 이게 돌면서 뭔가 수출에 관련된 기업들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난 봤어요, 사실은. 네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요, 개선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수출 측면에서도 주요국들 봤을 때 중국은 이제 플러스로 상승 증가율 전환은 했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일본은 물론 아직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개선이 된 건 맞거든요. 6월 지표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6월달 통관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15% 하락이 나왔습니다. 수출 봤을 때. 근데 생각보다 이제 16%라는 게 조금 숫자상으로 좀 많이 빠진 건 맞는데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수출이 나아지고 있는 건 맞다. 근데 그 속도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 오히려 GDP 전망들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어제는 좀 당황했지만 네. 방향성이 훼손된 건 아니잖아 지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어제 기자회견 봤을 때 이제 2분기가 바닥 저점이라는 거는 그래도 많이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가 바닥인 건 맞는데 3분기, 4분기가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존의 마이너스 0.2%가 기존 시나리오 베이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달성을 하려면은 3, 4분기 1.8. 각각 3%씩 해야 돼요. 3%. 네, 마이너스 0.2%를 하려면은. 어. 근데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라는 거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 했을 때는 제가 적어놨듯이 1.8%씩 개선이 되어야지 달성을 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뭐 3%는 조금 너무 낙관적이긴 하지만 뭐 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0.2%를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봐야 되는 거는 수출이 얼마만큼 빨리 개선이 되는 게 반영이 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중 갈등이 조금 자꾸 첨예하게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봉쇄 조치가 뭐 조금 엄청 강하진 않더라도 지금 경제 완화 조치가 좀 제한이 되거나 뭐 그런 흐름이 좀 약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계속 된다면은 수출이 빠르게 좋아지진 못하겠죠. 근데 물론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건 맞는데 그게 완만하게 올라올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수출 데이터를 조금 유심히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안 좋았지만 앞으로 방향도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
있었던 내용 좀 더 자료 쓴 내용들 얘기해줘요.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림 3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QOQ 전분기 대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3% 빠졌습니다. 네, 기존 컨센이 마이너스 2.0%라는 점에서 크게 하회를 한 수치였고요. 개별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민간 소비 부분에서는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성장 기여도를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여기 뭐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부진했던 점 플러스 순수출이 많이 빠졌다는 것 때문에 어제 안 좋았다라 보고 있습니다. 순수출이 안 좋다고 예상이 되던 바였지만 그래도 숫자가 조금 많이 빠졌던 거고요. 주요 뭐 세 가지 크게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여기 글로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인데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내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전환했고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이제 1분기 때는 1분기 GDP가 조금 좋았던 부분이 아무래도 순수출이 조금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2분기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안 좋으면서 하락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전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거가 2차 추경에서 사용됐던 그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근데 그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었는데 그게 정부 부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민간 소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여도가 조금 안 좋았지만 이제 어제 얘기했던 거는 수치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정부의 기여도가 낮아진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민간 소비가 좋아진 거,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진 거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효과라면은 과연 이게 좋아진 게 맞는지에 대한 또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위주로만 봐야 된다는 시각, 나도 내수 좋게 봐왔고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쩌면 지원금 효과가 꽤 컸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도 좀 여름부터 같이 봐야 된다가 저희들 비율을 정한 건데.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거는 그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전이 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좀 완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소비를 하지도 않고 많이 나가서 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랬을 때 내수 이 소비가 많이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잖아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언급해 주셨듯이 그 재난지원금 효과 때문에 조금 내수가 지지가 됐다면은 과연 3분기에는 그만큼의 그 기저효과를 뺐을 때 과연 소비가 잘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3분기가 그럴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은 GDI가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상회를 했다는 점인데 이제 이거는 교역 조건 개선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분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GDI 같은 경우 GDI는 국내 총소득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이제 증감률을 보였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였기 때문에 이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출품 가격보다는 수입품 가격이 좀 더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어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얘기했던 이번 2분기 특징, 2분기 GDP의 특징은 요 세 가지 정도였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조금 관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2분기 수출이 생각보다 강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주요국들이 얼마만큼 경제 활동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할 거고 포인트가 될 거고 이거에 따라서 한국 수출까지도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좋아질지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7월, 8월도 이런 흐름처럼 간다면은 3분기에는 수출 부분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정도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잡히거나 뭐 좀 그런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본다면은 그 정도까지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내 소비인 내수는 정부 효과로 괜찮았는데 대외 소비가 약하니까 수출이 부진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중국 간의 미중 갈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었고 단대는 거의 봉쇄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쪽들이 그래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지 않나요? 유럽도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그 봉쇄 조치는 일단 다 완화는 하고 있는 흐름이고 또 이동 조치 제한했던 것도 다 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대했던 거는 그게 재개가 되면서 그래서 빨리 조금 정상화되는 흐름을 기대를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된다기보다
가을 겨울에는 다시 2차 팬데믹이 올 거란 말들을 훨씬 말했긴 했고 실제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와서들 이러는 거지 거의 뭐 특히 이콘 베이스나 채권 베이스의 분들은 계속해서 주식은 뭔가 이상한 거고 채권 시장. 근데 어제 금리가 좀 내가 알기로는 랠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네, 좋았어요. 채권 어제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 GDP가 많이 안 완전히 좋았고. 이제 드디어 채권 시장이 움직이는 게 맞지. 채권은 네. 원래 안 좋게 나와서 그래야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 3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0.8%를 깨고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바닥이 하한 선에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0.8% 그 뚫고 옆에서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박스권인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10년물마저도 이제 0.8, 그러니까 그 3년물이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건 어때요? 많이들 얘기하죠. 최근에 스프레드 같은 것들도 어제 그 오이영이 계속 업데이트 해왔지만 우리나라도 SPB 드디어 가동되는 거잖아요. 네, 개신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게 됐는지는 그러니까 하기로 결정은 했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실제 사용된 건 제가 데이터 아직 확인 못 했거든요. 사용을 신청 안 하죠 지금. 근데 이제 여러 스프레드 같은 건 좀 더 네. 진정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거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 한국은행에서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그 RP 매입을 무제한으로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RP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만큼 매입을 해줬던 조치가 있었었는데 기존에 그게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거를 한 달 연장해서 7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추가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며칠이더라? 15일 지난 수요일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 자금 쪽에는 많이 안정화되어 그러니까 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상태다. 말씀이 어제 네. 오히려 비정상적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 시그널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채권 시장에서랑.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이 거의 망할 것처럼 반영되고 있던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좀 숨은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자꾸 어제 GDP 나온 뒤로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는 뭐 이게 막 새로운 것도 아닌데 이럴 줄 알았다. 네, 기사에서 보니까 뭐 막 혹시, 22년 만에 최저치 기록 이렇게 그것도 말을 있고 하니까 생각보다 안 나왔다. 네. 사실은 기업도 개판 칠 거다 실적이 뭐 이거거든. 어제 계속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정말 내가 오늘 그냥 상반된 데이터를 2개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GDP는 2분기 GDP는 기대보다 안 나왔는데 네. 기업들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소위 어닝 기대치는 이번 주에 드디어 우상향으로 돌았어요. 네. 그거는 6월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를 저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감지했고 네. 그래서 7, 8월 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 2주 전쯤에 이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돌렸는데 저희가 뭐 뭔가 이런 저희가 보는 관점의 데이터가 기대값을 많이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 지나간 어떤 소위 2분기의 GDP보다 네, 앞으로 데이터에 기대값을 대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근데 아무래도 마이너스 숫자가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한 부분이 보통 있었던 것 2분기 같아요. 연속 이러면 리세션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5페이지 정리해놨는데 7번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자가 이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그럼 이거를 경기 침체로 봐야 되냐라고 말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일단은 어제 어떻게 말했냐면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작년에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한국 경기 정점을 장점적으로 2017년 9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 한국 경기는 이제 하강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를 봤을 때 잠재 성장률이 좀 높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기준으로 상회를 하면은 좋은 상황이고 좀 하회를 하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은 선진국만큼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갔을 때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하방의 속도가 빨라진 거다. 근데 기존에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가 연속해서 나왔다고 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물론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걸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았던 상황에 조금 더 안 좋아진 거니까. 네. 아까 말한 대로 제일 걱정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네. 수출 쪽이 이제 이런 약간 싹을 틀려다가 이게 급격히 무너지면서 정말 가을 이후에
재차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소위 더블 딥 이거를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정책 당국들이 용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이번 주가 지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던 주 같고. 한 주가. 네. 네. 뭐 여름 휴가들 때문에 이제 어쩌면 주식을 비우고 가고 싶은 욕구들도 강해질 시기인데 저희들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래도 긍정의 씨앗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2분기 GDP에 대해서 다소 안이하게 접근했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큰 문제 없을 거다 했는데 실제 결과치는 수출은 상당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뭘 좀 약간 미스했는지 지져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왔던 그 틀은 바꾸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후로 저희 매크로 쪽에 뭐 신조고 팀장의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더 정리해가지고 아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죠.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